자, 이번 시간은 274페이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었었는데, 잠깐만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을 배웠었고, 그 전에 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걸 배웠었죠. 즉, 기울기랑 y절편 중에 기울기만 알려줬을 때 식 세우는 방법과 기울기를 알려주지 않고 지나는 점을 알려줬을 때 식을 세우는 방법, 그 식을 세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바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죠. 정점을 지나는 정점을 구할 때에는 그 x, y 외의 문자로 뭐 하자 그랬어? 묶어서 무슨 처리하자? 항등식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몇 컴마 몇인지 그 고정점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 드디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마찬가지였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예를 들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한 식을 먼저 적어준 후에 나머지 식을 누구로 묶어서 k로 묶어서 적어주 이 식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그 이유는 뭐였어? 그 이유는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는 k 값에 대한 항등식 처리를 했을 때 어때야 되니까 처음 식도 0이 돼야 되고 그 k의 개수 또한 0이 돼야 돼서 둘이 0이 되는 걸 모두 만족시켜 주는 점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두 직선의 교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때 정리를 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었고,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그럼 직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관계들을 가질 수 있냐면, 첫 번째,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평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직선이 다른 한 직선에 완전히 포개지면서 이걸 보고 일치한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가 평행, 그리고 일치, 그리고 마지막이 두 직선이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는. 다시 말해서 오늘 배울 위치 관계는 딱 세 가지야. 평행한 거, 일치,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러면 평행하려면 어떤 조건식이 필요하고 일치하려면 어떤 조건식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때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주는 문제죠.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버전에서 3-2라고 할게. 3-2에는 뭘 배울 거냐면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그 둘이 뭐로? 수직하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조건들 또한 따로 배우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배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총 4가지가 될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 자, 두 직선의 방정식 중에 우리가 먼저 표준형으로 한번 가보자. 자, 표준형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요거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 mx 플러스 n이라는 식과 y는 m-x 플러스 n-라는 두 표준형으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평행 일치 한 점 수직일 조건들을 이제부터 한 번씩 구해볼게요. 자, 요것들은 우리가 언제 미리 해놨었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함수에서 이미 했었던 내용들이야. 그것들을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진행해보자. 자, 우선 첫 번째,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거나 일치하려면 두 직선의 뭐가 같아야 된다? 바로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평행 조건 또한
m과 m-가 같아야 되고 일치도 m과 m-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같아야 되지만 이 식이 완전히 똑같아야지 똑같이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같아야 돼? 바로 y절편 또한 같아야 돼. 그럼 반대로 평행하려면 어떻게 되죠? 기울기는 같아야 되지만 y절편은 어때야 돼? 달라야 되겠지? 그래서 평행 조건과 일치 조건은 이게 다예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면 평행, 기울기도 같고 y절편까지 같으면 일치가 된다는 거야.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누구만 다르면 돼?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기울기만. 그럼 여기서 y절편이 같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다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잠깐만 정리를 해주자면, 자, 예를 들어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 y는 x 플러스 2와 y는 2x 플러스 2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둘 다 y절편이니까 두 점 모두 어떻게 지나? 0,2를 지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는 기울기가 이렇게 1짜리인 기울기를 갖는다면 다른 하나는 걔보다 조금 더 가파른 2짜리 기울기를 갖게 되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y절편이 같더라도 기울기가 다르니까 몇 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는데 y절편이 같으니까 그냥 그 만나는 점이 어디 축 위에 있죠? y축 위에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현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다시 말해서 한 점에서 만날 때에는 y절편이 같든 다르든 한 점에서 기울기만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만약 y절편이 다르다면 어떨까? 두 직선이 이렇게 y축에서 만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y절편이 같으면, 기울기는 다른데 y절편이 같으면 y축 선상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직일 조건에 대해서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수직일 조건을 한번 정리해보면, 자, 한번 두 개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자, 한 함수가 이렇게 y는 mx라고 해보고 다른 함수는 y는 m-x라고 해볼게요. 그럼 둘이 만약 수직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자, 여기 1,0이라는 점이 있을 때 여기서 위로 한번 쭉 올라가 봐서 이 점을 구해보고 아래로 쭉 내려가서 이 점, 두 점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자, 여기 x좌표가 1이니까 여기는 1을 대입해서 1,m이 되겠고, 이 점은 1을 대입해서 여기다 대입하니까 1,m-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연결을 해보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 돼.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모든 길이들을 한번 다, 세 길이들을 한번 구해볼게. 자, 하나씩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0,0인 원점이 될 거니까 원점부터 1,m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 다시 말해서 이 길이 구하게 되면 1제곱 더하기 m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누가? 여기 길이가. 그럼 이쪽 길이는 0,0과 1,m-니까 루트에 1제곱 더하기 m-제곱이 되겠지. 마지막 요 길이를 구할 텐데, 자, 요 길이 같은 경우는 x좌표가 지금 현재 같기 때문에 y좌표끼리 뭐 해버리면 돼요?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m 빼기 m-가 돼. 자, 그럼 세변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공식을 쓰면 m 빼기 m-의 제곱은 누구 제곱? 얘 제곱인 1 플러스 m 제곱과 누구 제곱? 얘 제곱인 1 플러스 m 제곱을 더한 값과 같겠죠. 그럼 얘를 전개해보자. m 제곱 마이너스 2m m 플러스 m 제곱은 2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m 제곱이 되면서 m제곱 지워지고 m-제곱 지워지면서 남는 게 마이너스 2m m-가 2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m-는 마이너스 1이 돼. 자, 이게 바로 수직일 조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다음 두 직선에 뭐 기울기끼리 뭐 한다면 곱해서 몇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직선은 서로 무슨 관계? 수직 관계다.
다시 말해서 수직 관계는 뭐다? 기울기끼리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수직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증명은 275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해 보면 되겠고, 자,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수직으로 한번 사용을 할 텐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어떤 두 직선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얘가 y는 2분의 5x라는 함수라고 쳐보자.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될까라고 한번 볼게. 그러면 얘가 지금 2분의 5니까 얘랑 곱해서 기울기끼리 곱해서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역수인 5분의 2고 부호는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에서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2x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인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오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역수 취하고 부호를 어떻게? 반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역수 취하고 부호 반대를 해줘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놓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표준형을 가지고 평행 일치 한 점 수직 이렇게 정리를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볼 거냐면은 일반형을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다시 말해서 직선이 어떻게 나왔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인,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죠. 두 번째는 a-x 플러스 b-y c-는 0인 이런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평행 일치 수직 조건을 한번 써보자. 자, 그럼 시작해볼게. 우선 이 두 식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줄게요. 처음이니까. 그러면 얘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아니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고, 얘는 y는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x 마이너스 b 다시분의 c 다시가 돼. 자, 그러면 요 일반형을 뭐 했을 때, 표준형으로 바꿔줬을 때 우리 뭐였죠? 평행 조건은 뭐였지? 기울기끼리 어때야 돼? 같아야 됐었잖아. 그럼 기울기끼리 같다를 한번 써보자.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 떼고 같아도 되죠. 그럼 b분의 a는 b 다시분의 a 다시가 되는데, 이 식보다는 조금 정리해서 적어주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a 다시분의 b를 양변에 곱해줘 볼게. 이유는 a끼리 b끼리 몰려 그래. 다시 말해서 b가 약분되고요. 여기서는 a-가 약분되거든. 그럼 남는 식이 a-분의 a는 b-분의 b가 돼. 바로 이게 바로 어떤 조건이야? 어디서 온 거죠? 기울기끼리 같다. 두 직선의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기울기끼리 같다라는 식을 정리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식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두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에는 x의 개수분의 개수와 y의 개수분의 개수가 서로 어떨 때? 그 비율이 같을 때 평행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다는 건 뭐라고?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라고. 그럼 같은 방법으로 뭐를 하면 이 y절편끼리 같다라고 하면 어떤 식이 나와? b분의 b-분의 b와 c-분의 c가 같다라는 이 식이 나오겠죠? 그럼 이 식은 무슨 뜻이야? 두 직선의 y절편끼리 같다라는 식이에요. 근데 평행은 기울기는 같아야 되지만 누구는 달라야 돼? y절편은 달라야 되죠? 그래서 c-분의 c의 비율은 달라야 된다 이거고. 자, 그럼 이제 쭉 정리 한번 해보자. 일치 조건은 어때야 돼요?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가 모두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날 때에는 기울기끼리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a-분의 a와 b-분의 b가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직일 조건은 뭐가 되겠죠? 기울기끼리의 곱이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분의 b-분의 a-였는데 둘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곱하게 되면 bb-분의 aa-가 되죠. 부호는 플러스가 되면서 그게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자, 양변에 bb-를 곱하자. aa-는 마이너스 bb-가 되고 넘어서 정리한 식 aa- 더하기 bb-는 몇이 된다? 0이 된다라는 이 식이 바로 무슨 조건이라고? 수직이 될 조건이야. 어디서 왔으니까?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에서부터 왔으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외운다? 봤을 때 일반형에서 x항 계수끼리 곱한 것과 y항 계수끼리 곱한 것의 합이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게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평행, 일치, 한점, 수직일 조건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표 한 번만 정리하고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평행, 일치, 한점, 수직 이렇게 네 가지 버전이 있을 때 첫 번째,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인 버전으로 표준형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평행이려면 기울기끼리 같아야 되지만 y절편끼리는 달라야 된다. 일치는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y절편도 같아야 된다. 한점은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 수직은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게 표준형에서의 조건이었고, 자, 다음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뭐가 있을 때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평행 일치한 점 수직인 조건을 적어주게 되면 평행은 x항의 개수들의 비율과 y항의 개수들의 비율이 서로 같아야 되지만 상수항끼리의 개수는 그 비율은 달라야 된다. 얘가 기울기가 같고 얘가 y절편이 달라야 된다는 거였죠. 근데 얘는 일치는 모두 어때야 돼? 모든 항의 개수의 비율이 다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가 바로 일치였고 한 점은 기울기끼리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x항 개수끼리 y항 개수끼리의 비율만 다르면 됐었고 마지막 수직인 건 어떻게 했죠? x항 개수끼리 곱하고 y항 개수끼리 곱해서 더하게 됐을 때 그 값이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가 바로 수직 조건이었죠. 그래서 표준형일 때의 수직 조건과 일반형일 때의 수직 조건 두 개 따로따로 모두 외워줘야 돼. 자, 마지막 이제 교점의 개수와 근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교점 개수는 그래프상에서 나와요. 평행일 때, 일치일 때, 한점일 때, 수직일 때 보게 되면 여기 수직이죠. 평행일 때는 교점이 없죠. 그래서 교점 개수는 없다야. 그리고 일치일 때는 여기도 교점이고 여기도 교점이고 여기도 교점이니까 모든 점이 교점이 되죠. 그래서 교점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한 점은 교점 당연히 한 개고요. 여기밖에 없죠. 수직일 때도 교점이 한 개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근의 개수를 이제 봐야 될 텐데 이 근은 도대체 어떤 근이냐, 어떤 방정식이냐?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뭐 했을 때? 연립했을 때 그 연립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는 건데 연립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라고 우리 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배우면서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교점 개수가 빵개니까 근의 개수도 없다가 되는 거고 교점이 무수히 많다니까 근의 개수도 무수히 많다. 그리고 근의 개수가 교점 개수와 같으니까 모두 같게끔 써주면 될 거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개념 총정리이고
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문제 쭉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쭉 스타트 해볼게. 자, 여기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특히 이 수직 부분 잘 외워놔야 돼. 시작합니다. 자, 277페이지 바로 쭉 진행해 볼게. 자, 갑니다. 자, 문제에서 2,-1과 4,3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그랬어. 자, 두 점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죠. 그 직선이랑 뭐하고? 평행하고, 그리고 x절편이 얼마래? 4래. x절편이 4라는 거는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돼? 4,0을 지날 때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은 x절편이 4고 2,-1과 4,3을 지나는 이 직선과는 뭐하다? 평행하다 했으니까 이 직선과 뭐는 같다? 기울기는 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누구로 구해달라? 얘로 구해서 써달라 이거죠. 그럼 얘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x 증가량 4 빼기 2분의 y 증가량 3 빼기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기울기가 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직선도 기울기가 얼마야? 2인 거고 누굴 지나요? 4,0을 지나죠. 그럼 우리가 지나는 직선 방정식은 기울기와 지난 점을 아니까 y는 2에 x 빼기 4. 기울기와 지난 점을 할 때 직방 세우는 거는 첫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최종 답은 2x-8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직방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 말로만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2,-1과 4,3을 지나는 직선? 얘가 있어. 얘 구하는 거야? 아니고 이 직선에 평행하고 그랬으니까 얘랑 평행한 어떤 직선이 있구나. 그래서 이따 평행한 직선 하나 그려놓고 근데 그 평행하면서 x절편이 몇래? 4란 있으니까 얘랑 평행하면서 4,0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라는 거구나 라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석을 해줘야 돼. 자, 다음 2번 가볼게요. 똑같죠?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그랬어. 근데 이번에는 3x-2y 플러스 4에 뭐한대? 수직하는 직선의 방식 구해달래. 자, 얘 지난다 했으니까 지나는 한 점은 알아.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돼? 기울기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얘랑 뭐하대? 미안, 여기는 0이죠. 이 직선이랑은 뭐하대? 수직한대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일단 구해야 되지. 넘기서 정리하자. 직선 기울기 구하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넘기면 이 y는 3x 플러스 4가 되고 y는 2분의 3x 플러스 2가 되면서 이 직선은 지금 현재 기울기가 2분의 3인데 내가 구해야 될 직선은 얘 기울기 2분의 3이랑 수직한 애를 구해야 돼. 자, 수직은 기울기끼리의 곱이 얼마라 그랬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그럼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얘 역수에다가 부호를 바꿔버리자 이거야. 2분의 3의 역수 3분의 2. 얘는 플러스, 그럼 나는 마이너스. 그럼 둘을 곱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 나오죠. 다시 말해서 내가 구할 직선은 마이너스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식정리하게 되면 나머지 답은 나오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바로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보자. 자, 바로 가볼게. 필수예제 11번. 자, 이제는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을 가지고 쓰자 이거야. 시작해볼게. 자, x 플러스 a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ax 플러스 a 플러스 2의 y 그리고 플러스 2는 0이라는 두 직선이 뭐한대요? 평행할 때 a 값을 구해주시오 그랬어. 자, 평행하다 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평행하다 하면 기울기는 같고
같고 y절편은 어떻다? y절편은 다르다라는 게 떠올라야 되죠. 그러면 우리 일반형일 때는 어떻게 했어? 일반형일 때는 x항의 개수들의 비율과 y항의 개수들의 비율이 같아야 됐고, 그리고 마지막 누구는 달라야 됐죠? 상수항의 개수들의 비율은 달라야 됐지. 그래서 a분의 1과 a 플러스 2분의 a는 같아야 됐고, 누구는 달라야 됐어? 2분의 1은 달라야 됐어. 이 평행 조건을 그대로 써준 거예요. 자, 그럼 얘부터 일단 풀어보자. 양변에 a도 곱해야 되고 얘도 곱해야 되니까 이 전체 식에 a 곱하기 a 플러스 2를 좌우에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a 약분되면서 얘가 곱해지니까 a 플러스 2만 남고, 얘는 얘가 약분되면서 얘랑 곱해지니까 a 제곱 남으면서 한쪽으로 넘기자.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인수분해 하게 되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a는 뭐가 같다? 기울기끼리 같다라는 걸 쓴 거야. 근데 우리 기울기끼리 같다라는 건 평행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어? 일치도 있었죠.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럼 얘가 평행인지 일치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이 구한 a 값을 이 식에다 대입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럼 잘 봐봐. 2를 대입해봐. 얼마가 돼? 2분의 1 되죠. 2 대입해봐. 4분의 2 되니까 2분의 1 되죠. 근데 얘도 2분의 1이잖아. 모두 같네? 바로 얘는 일치 조건에 있어서의 a 값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랑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같죠? 근데 2분의 1은 안 나오니까 얘가 바로 평행 조건에 있어서의 a 값인 거야. 자, 그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기울기끼리 같다라고 해서 구한 이 a 값들은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다? 일치도 있고 평행도 있다. 왜? 일치 조건도 기울기는 같을 거고 평행 조건도 기울기는 같을 거기 때문에 그 둘 중에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 다 구한 그 값을 다시 그 식에 대입해서 누구랑 같은지, 상수항의 비율과 같은지 다른지를 파악해서 일치인지 평행인지를 따져준 후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야? 평행이라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만 되는 거죠. 자, 바로 2번으로 가볼게. 자, 2x 플러스 ay 플러스 3은 0과 bx 플러스 2y 플러스 c는 0이라는 다음 두 직선이 1,1에서 만난대요. 자, 수직으로는 괄호로 묶어주자. 왜냐면 이게 만나는데 수직으로 1,1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면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들어있으니까 헷갈린다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 1,1에서 만난다. 그런데 수직으로 이렇게 해석해줘서 정보를 나눠서 해석해주는 게 해석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 직선과 얘 직선을 일단 이렇게 수직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만나는 이 점이 1,1이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1,1에서 만난다라는 건 이 1,1은 이 직선 위의 점이면서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위의 점이기 때문에 뭐 해달라? 대입해달라는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수직인데 지금 얘네들이 일반형인 수직이죠. 그러니까 x항의 개수들과 y항의 개수들의 곱의 합이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써달라는 거야. y는으로 정리되어 있었다면 표준형이기 때문에 기울기끼리 곱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전 문제는. 근데 일반형일 때는 x항 개수와 y항 개수의 곱의 합이 0 돼야 돼. 자, 그럼 시작해보자. 우선 위의 점 1,1은 이 직선, 이 직선 모두 위의 점이니까 1111 xy에 대입해보자. 그럼 1 대입하면 2, 1 대입하면 a 더하기 3은 0. 그 다음 1 대입하면 b, 1 대입하면 2 더하기 c는 0. 자,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 다음 밑에 식에서는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지. 그럼 문자가 두 개 남았으니까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해. 그게 바로 뭐라고? 얘라고. 자, 그럼 x항 계속끼리의 곱인 이 b와 y항 계속끼리의 곱인 이 a의 합이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된다는 건데, 자, a 값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해보자. 그럼 이 b는 마이너스 10은 0이 된다는 거고 b가 5가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b에다 5 집어넣어서 대입하니까 c는 마이너스 7이 되면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어떤 정보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써줘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279페이지 필수예제 12번 가볼게요. 자, 어떤 두 점이 있대요. 이렇게 두 점이 있나봐. 마이너스 1,3이라는 점과 3, 마이너스 5라는 두 점이 있나봐. 그냥 대충 찍은 거야. 그래 놓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랬거든. 수직 이등분선이란 건 뭐냐면 이 선분 AB와 수직이어야 되는데 이 선분을 정확하게 2등분을 해야 되니까 그 선분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어야 돼. 바로 이 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바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되죠. 근데 이 지나는 점은 이 두 점의 중점이에요. 몇 대 몇? 1대1 내분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분의 2합 1, 2분의 2합 마이너스 1. 우리 이거는 전에 외분점 내분점에서 이미 증명을 했던 내용이죠. 중점 구하는 공식. 두 점의 중점 구할 때는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다. 자, 이제 마지막 누구만 구하면 돼?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근데 이 검은 직선의 기울기는 이 두 점 갖다가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3 빼기 마이너스 1 x 증가량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빼기 3 y 증가량이 되겠지. 그럼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우리가 구할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랑 수직이어야 돼. 다시 말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2의 역수인 2분의 1.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네. 그럼 나는 플러스. 부호는 반대. 그럼 다 구했다. 기울기와 지나는 점 구했으니까 최종 답은 2분의 1에 x-1-1이 최종 답이 되겠죠. 그럼 전체 다 2를 곱해볼까? 2y는 x-1-2가 되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x-2y-3은 0이 되니까 문제에서 뭐 구하래? 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을 구하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a, b의 값이 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정리하자. 지금 이 문제의 유형은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러면 수직이라는 것과 이등분이라는 두 개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등분이라는 활용하는 거는 뭐다? 바로 중점을 구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수직이라는 건 뭐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니까 기울기를 수직과 이등분을 이용해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필수 예제 13번까지만 정리하고 발전 예제죠? 거기까지만 정리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발전 예제 13번은 뭐냐면은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그랬어. 그러면 우리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번 정해보자. 세 직선 모두 평행할 때 조건이 있고 두 직선만 평행하고 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 다음 셋 다 모두 평행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셋 다 모두 평행하지 않을 때가 있고 셋 다 모두 한 점에서 만나면서 평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음 이렇게 네 가지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문제를 보자. 문제에서
x 빼기 y는 0이라는 직선과 x 플러스 y는 2라는 직선과 5x-ky는 15라는 세 직선이 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랬거든. 그럼 삼각형 만들어지는 애는 딱 얘란 말이야.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이라면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이어야 돼. 다시 말해서 세 직선 중에 2개 이상은 평행해야 되고, 아니면 셋 다 모두 평행하지 않다면 셋 다 모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이 그림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랑 얘는 x 개수분의 y 개수가 x 개수는 1분의 1인데 y 개수는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면서 다르니까 이 둘은 평행하지가 않게 된다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 뭐는 탈락이야? 요 셋 다 모두 평행하다는 탈락이야. 왜? 이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셋은 이제 평행할 수 없어. 그럼 이제 이 남은 한 직선이 이 두 직선과 어때야 되냐는 건데, 이 두 직선은 그럼 평행하지 않으니까 어떤 존재야?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일 거라고, 두 직선은. 그럼 지금 남은 직선이 어때야 돼? 이 직선 중에 한번 3번을 그려볼게. 이 남은 파란색인 직선이 이 직선이랑 평행하거나, 아니면 이 직선이랑 평행하거나, 아니면 둘 다 평행하지 않고 두 직선의 교점을 뭐 해버리면 돼? 지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유형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 누구랑 누구랑 평행할 때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과 3번이 평행할 때, 2번과 3번이 평행할 때, 마지막 한 점에서 모두 만날 때,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시작해보자. 얘랑 평행하려면 x항의 개수의 비율 1분의 5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가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 얘랑 평행하려면 1분의 5와 1분의 마이너스 k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얘는 k 되고 얘는 5 되니까 이때 k는 5가 되는 거고, 얘는 1 없애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자 k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마지막 셋 다 모두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뭘 구해야 돼? 교점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x 빼기 y는 0과 x 플러스 y는 2를 연립해서 구해보자. 이 x는 2가 돼서 x가 1 대입해서 넘기니까 y도 1. 다시 말해서 이 점은 1,1이었던 거야. 그럼 지금 이 파란 직선이 1,1을 지났을 때 k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파란 직선에다가 1,1을 대입하자. 5 빼기 k는 15가 되면서 k가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야? 다음 삼각형을 이루지 않게 되도록 만드는 이 파란 직선의 k값들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얘랑 평행할 때 k값 5, 얘랑 평행할 때 k값 마이너스 5, 그리고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날 때 k값 마이너스 10까지. 그래서 모든 k값들을 이렇게 구해주자는 거죠. 자, 이렇게 세 직선의 위치 관계들을 모두 파악한 다음에 일단 주어진 두 직선은 평행하진 않으니까 한 점에서 만난 상태에서 파란 직선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다 그려준 후에 그때그때마다의 k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2개는 뭐냐? 여기서 정리하고 갈게. 여기다 정리할게요.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평행과 수직이에요. 자, 평행했을 때는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고요. 수직할 때는 기울기끼리 곱하면 얼마인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사실이야. 근데 이거는 표준형에서 얘기한 거고, 일반형에서는 x항의 그러면 얘는 다시 가보죠.
x항의 개수끼리의 비율과 y항의 개수끼리의 비율이 같아야 되고 상수항끼리의 비율은 달라야 된다. 이게 평행 조건이고 x항 개수끼리의 곱과 y항 개수끼리의 곱의 합이 0 돼야 된다.